자, 이제 효소 들어갈 차례죠.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게. 기본 개념을 잘 못 잡아가지고 기출문제에서 좀 쉬운 문제 좀 틀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화학 반응의 의미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 이제 반응물이 뭔가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그지? 그지? 뭐가 변화가 생겨야 되냐 그러면 반응물이 갖는 성질이 이제 새로운 성질을 갖게 돼야 되는 거고,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이 달라지는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가 됐다. 원자이긴 하지만 서로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일종의 화학 반응이 되는 거고, 또는 뭐 원자가 이온이 됐다거나 또는 이온이 원자가 됐다거나, 그 다음에 원자를 가지고 분자를 만들었다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분자를 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었지. 그래서 여기 원자의 결합 배율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화학 반응의 종류로 보는 건데,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는 주로 분자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렇지? 가장 대표적으로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자 중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거 뭐니? 과산화수소. 그렇지? 이걸 이제 화학 반응 시킬 건데 이 분자 형태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해를 시킬 거예요. 분해를 시키면 생성물이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물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져요. 됐지? 그래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데 분자의 종류가 서로 모여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보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의 원자들의 결합 비율이고, 이놈들을 이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대표적인 과산화수소의 분해라는 화학 반응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겠지. 그렇지?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우리는 분자 갖고 설명을 할 거니까 이 분자의 종류를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 반응물이라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결합 위치를 서로 보여줘야 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기존의 반응물의 원자의 결합을 보여줘야 돼. 끊어줘야 되지. 이놈들을 끊어준 다음에 다시 재결합을 시켜줘야 분자 형태가 달라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자들의 결합을 누가 끊어줄 수 있는 놈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놈들이 거의 없거든. 그럼 이놈들이 스스로 끊어져야 되는데 이 단독의 분자 하나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결합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끊어지려면 이 분자들끼리에, 즉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들끼리에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부딪혀야 되거든. 서로 부딪혀야 그 부딪히는 충돌력으로 인해서 이 원자들 사이에 뭘 끊을 수 있어? 결합을 끊을 수 있고, 이 결합이 끊어져서 이때 분리가 된 놈들끼리 다시 재결합을 해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반응물의 개체 하나하나가 서로 뭐 해야 돼? 충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럼 이때 충돌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최소 분자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2개만 있는 놈하고 3개 있는 경우하고 4개 있는 경우하고 5개 있는 경우하고 뭐 6개 있는 경우하고, 됐죠? 그래서 반응물을 구성하는 분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상 무슨 횟수도 증가하겠어요? 충돌 횟수도 증가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충돌해야 되고, 그럼 충돌만 하면은 무조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 충돌을 해서 원자 간에 뭘 끊어줘야 되니까, 최초에 결합을 끊어줘야 되니까 이놈의 충돌력이 뭐야 되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돌할 때 충돌력이 뭐하면 뭐할수록 이 결합이 이렇게 바뀌겠냐고? 강해야 되겠지. 커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얘들이 충돌력이 강하려면 이놈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질 하나하나의 이동 속도, 즉 운동 속도가 빨라져야 되면 이걸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 이것에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강한 충돌력으로 인해서 생성물이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냐? 됐지? 그러면 이들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상이 돼야 이 생성물이 될 수 있느냐? 됐지? 그래서 최소한의 이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있거든. 됐지?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이놈들이 각각 갖는 에너지량이 전체 오라 가정을 할게요. 오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했더니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서는 이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부족한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놈들의 에너지 상태를 높여요. 예를 들면 6으로 높였어요. 그래도 안 돼. 7로 높였더니 그래도 안 돼. 8로 높였더니 그래도 안 되고 9로 높였더니 그래도 안 되고 10으로 높였더니 이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드디어 이렇게 뭐 하더라는 얘기야. 생성물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이런 생성물을 만들려면 이들이 갖는 에너지를 최소한 몇 이상 갖게 해줘야 돼? 10 이상 갖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즉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각 반응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표현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 이해됐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정의하면 뭐를 일으키기 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최대한이야 최소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활성화 에너지라 정의를 한다고.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이 분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시켜줘야 돼? 공급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개체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충돌력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때 이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 공급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공급 방법이 무슨 에너지 공급하면 돼요? 열 에너지. 즉 여기 내부에 뭐를 증가시켜주면, 온도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이들이 갖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부딪히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됐지? 그래서 현재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충돌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혀야 이놈들이 화학 반응 진행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충돌할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충돌을 무슨 충돌이라 표현하냐면 유효 충돌이라 그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효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효과가 있어야 돼. 그러한 충돌을 유효 충돌한다고. 됐지? 그럼 아까 활성화 에너지를 내가 1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5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하는데, 이러한 충돌은 무슨 충돌은 아니라는 거야. 유효 충돌은 아니라는 얘기지. 최소한 몇 이상 에너지를 가지고, 1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충돌을 뭘 한다고? 유효 충돌이라 한다고. 이해됐냐? 됐지?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일단 반응물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거기다가 무슨 충돌 횟수를 늘리려면, 유효 충돌 횟수를 늘리려면 이 반응물이 갖는 뭐를 증가시키면 된다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된다고. 이해됐니? 됐지? 이렇게. 이때 이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10이라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놈들의 화학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려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 시켜주면 돼? 좀 낮춰주면 되겠지.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낮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촉매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촉매가 도와주게 되면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뭐 해줘요? 줄여주는 거지. 주의할 점은 촉매가 관여하게 되면 이 반응물 자체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에서 5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갖는 에너지가 현재 5란 말이야. 5. 촉매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촉매가 도와주게 되면 이제 5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생성물이 될 수 있다고.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됐지?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촉매를 우리가 무슨 촉매라고 그러는 거지? 생체 촉매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생체 촉매가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 즉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아도 이 낮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라고. 이해되니? 됐지?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학 반응 속도, 이제 개념 좀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게 꼭 들어가야 되지. 시간. 됐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다시 한번 단위 시간은 실험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이에요. 이때 시간 동안에 뭔가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속도라 표현하는 거고. 됐지? 물리에서 이동 속도는 이 시간 동안의 물체 이동 거리의 변화량이죠. 여기서는 무슨 반응 속도니까? 화학 반응 속도니까 시간 개념을 쓰는데 이 변화량에 대한 개념을 살짝 다른 걸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화학 반응은 결국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때 이걸 속도로 환산하게 되면 단위 시간당 반응물이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반응물이 얼마만큼 감소했느냐를 화학 반응 속도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반응물이 줄어드는 만큼 뭐는 증가하니까?
생성물은 증가하니까 이 시간 동안에 무슨 물의 증가량을 봐도 돼요. 생성물의 증가량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다. 이해됐냐?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물들이 서로 무슨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 충돌을 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간 동안에 반응물 사이에 무슨 충돌수로 봐도 돼. 유효 충돌수로 봐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시간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 내가 1분이면 1분 정해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반응물 사이에 무슨 수를 증가시키면 돼? 유효 충돌수를 증가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유효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반응물들의 에너지량이 뭐하면 돼? 높으면 되지? 즉 이놈들이 에너지량이 높다는 얘기는 이놈들의 이동 속도가 뭐하니까? 빠르니까 그만큼 충돌력이 뭐하겠어? 강하겠지.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유효 충돌수는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치? 온도를 증가시키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온도뿐만 아니라 뭐를 감소시켜야 되냐면 부피도 감소시켜야 돼요. 왜? 넓은 공간에 반응물이 4개가 있어요. 좁은 공간에 반응물이 4개가 있어. 반응물 양은 똑같은데 여기는 부피가 뭐예요? 작잖아. 그럼 작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충돌 횟수는 이것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유효 충돌수가 그만큼 증가하니까 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때 유효 충돌수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의 양도 증가시키면 돼요? 반응물의 양도 증가시켜야지. 동일한 부피 안에서 어떤 놈은 4개가 있는데 어떤 놈은 8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유효 충돌수는 당연히 어디가 많겠어요? 이 놈이 많겠지. 그치? 그럼 반응물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는 압력이 뭐 하면 돼요? 증가하면 돼요. 결국 이 공간에서 압력을 결정하는 거는 이 물질들의 개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됐지?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또는 뭐 액체 상황에서는 뭐가 증가하면?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물에 대한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응물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유효 충돌 수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혹시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일정 온도예요. 예를 들면 이 온도가 예를 들면 50도씨라 가정을 할게요. 50도씨 상황에서 아까 과산화수소로 볼게. 과산화수소의 분자수를 셀 건데 과산화수소가 갖는 무슨 양에 따라서? 에너지량에 따라서. 됐지? 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겠지만 어떤 공간이 50도야? 이 안에 과산화수소가 한 10개 있다 가정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됐지? 그럼 50도씨라는 이 일정한 온도 안에서 과산화수소의 움직임 있잖아. 이동 속도. 그럼 전부 다 똑같겠니? 조금씩 차이는 있겠니?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이 분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에 따른 분자수를 세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이만큼 있고 이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이만큼 있고 이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과산화수소라는 전체 분자수 중에서 이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가장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죠. 됐지?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 볼게요. 됐지? 아까 활성화 에너지는 뭐였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였지. 그러면 과산화수소의 전체 분자수들 중에서 직접 아까와 같은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는 이 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전체 분자수 중에서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놈은 이만큼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온도를 100도씨로 올렸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 이 분자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놈들의 전체 에너지량 점점 보여지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전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되는 분자 수가 그만큼 모여지게 되는 거야. 모여져. 많아지게 되는 거지. 즉 유효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화학 반응 속도도 모여줄 수 있다는 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냐? 됐지?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여기가 아까 활성화 에너지였어요. 여기에 촉매가 관여하잖아. 그럼 촉매가 관여하게 되면 이 활성화 에너지로 보이죠. 낮춰주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기준점을 이만큼으로 낮춰준단 말이야. 촉매가 관여하면. 그러면 동일한 온도 내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최초는 이만큼이었는데 촉매가 관여하면 활성화 에너지 기준점을 낮춰주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이만큼 더 뭐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동일 시간 동안에 유효 충돌수가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보이신다는 얘기. 빨라진다는 얘기. 이해됐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화학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Y축, X축 내용 잘 봐야 되겠지? 시간에 따른 부수물의 양이야. 반응물의 양이지. 됐지?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됐지? 그럼 반응물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얘기?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반응물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뭐가 만들어졌겠어? 생성물이 만들어졌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줄어들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 이상부터는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반응물 자체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해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를 볼게요. 화학 반응 속도는 이 그래프는 이 개념 표현한 거니까 특정 시간 동안의 반응물의 감소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정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의 화학 반응 속도. 됐지? 그 다음에 이것과 동일한 시간 간격, 동일한 거. 이 시간 동안의 화학 반응 속도. 여기를 A, 여기를 B로 할게요. 어디가 빨라? 똑같지? 변화량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줄었어요? 이만큼 줄었잖아. 여기도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준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변화량은 똑같으니까 A나 B나 화학 반응 속도는 시간에 따른 구간별로 뭐하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반응물이 줄어드는데 반응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A하고 B 중에서 어디에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 A가 빠르지? B가 좀 느리고.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시간 간격을 줄일게요. 시간 간격 줄이면 이 시간대의 화학 반응 속도하고 이 시간대의 화학 반응 속도 어디가 빨라? 물리 때 이거 안 배웠니? 순간 속도 이런 거 안 배웠니? 이것도 순간 속도잖아. 그럼 봐. 아까 최초의 이 구간에서의 여기잖아. 그럼 이것분의 이게 속도가 되는 거지. x분의 y니까 이것의 부순기 되는 거지. 기울기잖아. 이거에 대한 뭐? 이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기울기는 서로 뭐해 지금? 똑같잖아. 반응 속도 뭐하다고? 똑같다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자체는 결국 무슨 속도니까? 화학 반응 속도니까 이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 이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 지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기울기는 역시 서로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여기나 순간 속도로 뭐하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 됐지? 그럼 아까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시간대에서의 여기서의 화학 반응 속도와 이 시간대에서의 여기서의 화학 반응 속도 어디가 빠르냐고? 얘가 빠르다고. 기울기가 급하니까.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두 개 중에서 화학 반응 속도는 어디가 빨라? 점선이 빠르지? 반응물이 줄어드는데 완벽히 줄었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보여졌으니까 줄었으니까. 이해됐니? 됐지?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내가 이 실선을 A라 그러고 이 점선을 내가 B라 할게요. 이 시간을 내가 T3라 할게. 그럼 T3에서 A와 B 중에서 반응물의 양이 많은 곳이 어디야? 똑같지? 여기서는 반응물 거의 다 줄었잖아. 둘 다 반응물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생성물의 양은 어디가 많을까? 똑같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볼까? 여기서? 그럼 여기를 내가 T2라 볼게요. 그럼 T2에서 A하고 B 중에서 반응물 양 어디가 많아? A가 많잖아. B가 적고. 그럼 생성물의 양 어디가 많겠냐고? B가 많을 거라고. 이해 되니? 됐지? 그러면 T2에서 화학 반응 속도는 누가 빨랐어? B가 빨랐지. 그럼 T3에서 화학 반응 속도는 어디가 빨라? 똑같지? 왜 둘 다 몇이거든? 둘 다 제로잖아. 이게 됐지?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린다니까 의외로. 이해됐지? 그렇지? 그럼 이걸 생성물의 양으로 한번 그래프를 바꿔볼게요. 그럼 생성물은 반응물이 줄어드는 만큼 뭐 하겠어요?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생성물의 양, 됐지? 또는 점선에 대한 생성물의 양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 이해되니?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물질 대사 한번 들어갈게요.